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 바로 그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7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솔린이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정도예요. 아무래도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름을 공급하는 나라가 약간 분란에 휩싸여 있어. 게다가 지금 미국 정치는 혼돈 그 자체야. 아니, 이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이니 디젤이니 정말 막 널뛰기를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이제 끝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리터당 1,710원이 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1,750원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즘 가솔린 차 끄는 거 정말 어렵다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이 LPG를 쓰는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LPG 차량들의 가격대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기아 레이입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모델 페이스리프트를 2번이나 거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LPG 모델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가솔린 모델 그리고 EV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오는데, 기존 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1.0 가솔린도 있었고 1.0 LPG 모델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모델까지만 해서 잘 살펴보면 이런 LPG 모델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뭐 레이의 장점은 뭐가 있고요, 실내 공간이 넓고요, 이런 건 솔직히 다 알잖아. 레이 LPG만의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보통 레이의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이라 그러면 제일 낮은 트림부터 해서 프레스티지 모델이니 뭐니 추가 옵션은 뭐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 레이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단일 트림이거든. 선택 옵션만 조금 더 고르면 거의 풀옵션급으로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있어. 출고가 자체는 조금 비싸요. 그 당시에 프레스티지 모델의 가솔린이 1,570만원에 시작을 했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싼 1,670만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대비 가격이 살짝은 더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은 조금 염려가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LPG 모델 하면은 걱정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LPG 통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굉장히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료 주입구를 열어보면 LPG 충전구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과연 연료통이 있느냐 한번 봐야겠죠. 야, LPG 트렁크에 있는 거는 국룰이지. 아이, 언제적 삶을 살고 계신 거야. 뭐야, 일반 레이랑 똑같은데? 연료통이 없어요. 아래쪽 부분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래쪽으로 히든 공간을 열어보면 뭔가 있나 싶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법규로 인해서 실내 캐빈룸과 그리고 LPG 연료통 사이에 철판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LPG 연료통과 실내 캐빈룸은 따로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 가솔린 레이처럼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딱 눕혀놓으면 엄청 좋잖아. 아무래도 풀옵션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만 들어가는 게 85만원짜리 옵션인데 저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 LPG면은 엔진 출력 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L라는 배기량 자체는 똑같을 수 있는데, 일반 가솔린 기준으로 했을 때 1.0L 자연흡기 3기통을 해서 78마력을 내요. 근데 LPG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살짝 딸립니다. 74마력이에요. 한 4마력 정도 딸리는데, 그 4마력을 체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있는 것 같긴 한데, 단 4마력 차이에 리터당 1,700원 넣고 다닐래요? 아니면 리터당 980원 넣고 다닐래요? 복합연비로 따졌을 때도 가솔린 기준으로 했을 때 리터당 한 13km 정도가 나오는데, LPG 같은 경우에도 거의 리터당 10km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LPG 타야지 누가 가솔린 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차로는 단종이 돼버려서 이제는 LPG 레이를 중고로밖에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LPG 레이를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인기 만땅이겠네. 인기 엄청 많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레이들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레이는 사실 감가가 거의 안 되는 경차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혜택이
많고 공간도 굉장히 크고 또 작은 차다 보니까 첫 차로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요즘 그리고 차박 하시는 분들 레이 엄청 끌고 오셔. 맞아요. 그래서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1열까지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다 보니까 차박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캠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만 1670만 원에다가 옵션 한 몇 가지 더하면은 1780 거의 1800에 가까운 가격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아반떼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가 감가가 많이 됐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그렇게 감가를 세게 맞진 않았습니다. 5년 5만 킬로를 탔다는 가정하에 지금 레이 LPG의 가격이 1300만 원대입니다. 와, 감가 방어 엄청난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경차 시리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경차는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까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감가 됐겠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LPG의 가격은 가솔린처럼 이렇게 막 널뛰거나 세금이 갑자기 확 붙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가솔린의 거의 절반 가격에 공인연비 조금 빠지는 것 정도? 라고 하면은 사실 LPG 타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게 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차는 바로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어. 다음 차는 바로 르노입니다. 야, 이걸 가져오면 어떡해. 이슈가 많긴 한데 너무 싸단 말이야. 싸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나락 간 건가? 이슈가 터지니까 가격이 더 내려갔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일즈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르노 하면은 보통 QM6가 진짜 많이 팔려서 QM6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QM6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시세 대비 벌써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사람 한 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거야? 그니까 정상적인 브랜드를 이렇게 나락으로 보낼 만한, 그렇게까지 자기의 신념을 펼쳐. 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는 죄가 없어. 차는 진짜 잘 만든 차야. 바로 르노의 QM6 LPG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진짜 가성비가 아주 쩔더라고요. 보통 르노의 QM6 하면은 LPG 모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SUV 중에 하나였죠. 스포티지 LPG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스포티지 LPG가 나옴으로 인해서 SUV 중에서는 LPG가 두 가지 모델로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SUV LPG라고 하면은 QM6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QM6를 선택을 하셨었죠. 이 LPG 모델이 2.0L 단일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 SE, LE, RE 이런 식으로 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저렴한 SE 트림 같은 경우에 신차가가 2천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지금 난리로 인해서 감가 엄청 맞았을 거니까 엄청 싸겠네? 그쵸, 미쳤죠. 지금 보통 신차 가격으로 2천만 원 초반에서 2천만 원 후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일 비싼 RE 시그니처 트림까지 올라가서 신차 가격이 3천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으로는 벌써 1,000만 원 중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값 된 거네? 거의 반토막 났죠. 심지어 거기다가 만약에 SE 트림을 샀었다, 근데 그 SE 트림이 중고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한 4,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1,000만 원 초반입니다. 준중형급 SUV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0만 원 초반이야. 심지어 그 가격이 기존보다 더 떨어진 가격이 이 정도인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솔직히 이런 준중형급 SUV를 어디서 구하냐고. 실내도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서 1,000만 원 초반급 차량이어서 보통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옵션이 많이 들어가면 8.7인치 S링크 그런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실내 옵션 구성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뒷좌석도 준중형급 SUV만큼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근데 진짜 장점 중에 하나는 요 QM6 LPG 같은 차량도 뒤쪽에 도넛형 bom배가 들어갑니다. 이 도넛형 bom배가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장점 중에 하나는 턱이 살짝은 있어요. 진짜 열어보면 턱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 트렁크 공간을 살짝 해치긴 하지만 뒤쪽에 LPG통을 아예 넣어버리는 것 대비해서 일반 가솔린 디젤 차량만큼이나 실내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요거 때문에 좀 힘들긴 하네. 진짜 그래도 진짜 장점 뭔지 알아요? 르노 삼성이야. 얘는 태풍의 눈이라고. 르노 삼성이라고.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차 보여달라고. 빨리. 알겠어요. 다른 차 저 2층에 있으니까 저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저희가 경차 보여드렸고 SUV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 세단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바로 현대 소나타입니다. 현대 소나타 이 디자인은 이제는 사실 너무 많이 얘기해드렸어. 이건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디자인이고,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센셔스, 그러니까 1.6L 터보 디자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2019년도 그러니까 앞쪽 버전에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요 매기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감가가 크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는 택시로 많이 없어.
그게 제일 장점이야. 이 차량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나타의 택시는 더 뉴라이즈로 다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래도 택시 모델을 찾아보기가 덜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소나타 D 엣지 모델 있잖아요. 그 소나타 D 엣지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역수입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택시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길가에 다니다 보면은 소나타 D 엣지인데 카카오 택시 붙어있는 차량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택시 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나타잖아요. 소나타의 전장이 어때요? 4,900입니다. 웬만한 준대형 세단에 버금갈 만큼 실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게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여기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가성비 있게 좀 중형 세단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나타도 진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나타 실내를 한번 보면 진짜 장점이 정말 많은 차량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반떼나 뭐 그런 중형 세단 같은 것도 옵션이 낮은 트림을 들어가면 실내가 되게 좀 없어 보인다 그래나?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냥 검정색 시트에다가 플라스틱 트림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아무래도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시트 색상도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내장이나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것들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전동 트렁크는 중형 세단 전부에 안 들어갔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지만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소나타 더 뉴라이즈까지만 하더라도 연료통이 이렇게 트렁크에 위치해 있으면서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었는데, 소나타 DN8로 넘어오면서 트렁크 아래쪽으로 도넛형 본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감가됐는데? 감가가 조금 많이 되긴 했어. 보통 이런 인스퍼레이션 소나타 LPG 같은 경우에는 트림 가격만 하더라도 3,300만 원 정도, 옵션을 넣으면 3,500~600만 원, 요렇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던 차량인데, 지금은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감가가 돼서 2,000만 원 초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한 5년 정도 지났고 2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초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저렴한 LPG 가격까지 생각하면 진짜 가성비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디자인은 조금 참고 타야겠지만. 네, 이렇게 LPG 차량들, 뭐 경차, 세단, SUV 할 거 없이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LPG 차량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편한 요소였던 LPG 연료통이 트렁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풀체인지 모델로 거듭하면서 이런 단점들이 사라졌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나 유류세 할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뭐 리터당 2,000원을 갈 때도 있고 1,600원을 갈 때도 있고 굉장히 너를 뛰지만, LPG 같은 경우에는 뭐 800원, 900원, 비싸봤자 1,000원 미만,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계속 고수해 오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 하는 이런 시대에는 가성비 있는 차량 가격이니만큼 가성비 있는 유류비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저공해 자동차 3종이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50% 할인뿐만 아니라 공항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는 할인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LPG는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 누르신 다음에 댓글만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거든요.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